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손수봉입니다. 네, 오늘 기사 흔들리는 공공재개발 금호 23구역 구역 해제 가닥이 잡혔다라는 기사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16년, 17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상승을 하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이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정부 입장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재초안이나 분상제 같은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제 과도한 어떤 수익을 억제하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 가지 규제 때문에 기축 집값들이 더 급상승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정비 사업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이제 공공사업으로 편입시켜서 빠르게 공급을 제공하려고 했고, 이제 그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사의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책입니다. 이제 여기 공공 재개발의 핵심은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빠른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사업성입니다. 땅 주인들이 눈에 이득이 보이고 부담이 덜 해야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 때문에 이런 공공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종상향,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늘려주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죠. 첫 번째로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용적률이 올라가서 이제 사업성은 좋아지는 게 맞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집니다. 네. 홍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곳에 살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이런 단점들은 그 지역의 되게 가치를 낮추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반영될 것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서울 중심지, 알짜배기 땅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은 가격 하락 요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때문에 입지 가치가 높은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나 잠실의 잠시주공 5단지 이런 사업지들은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에 나온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흔들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정한 기사의 헤드라인은 흔들리는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처음부터 흔들렸던 공공재개발 어쩌고저쩌고로 바꿔야겠죠. 기사 내용에서도 금호 24구역 주민들 대다수가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은 이미 민간에서 10년 정도 지연된 사업들이고요.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주민들이 이득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약간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거나 지역이나 주택의 가치가 낮아질 우려가 있는 성격의 것들이 존재한다면 여전히 계속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는 조금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호 23구역이 공공재개발이 이제 해제되면은 정부에서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참여 사업지에서 첫 해제 사례가 될 거고요. 23구역 해제는 아마 주민들의 이득이 고려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30여 개 정도의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이 있는데 이 23구역 의사결정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느껴지는 게 정부에서 내놓는 많은 정책들, 특히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는 철떡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에요. 1기 신도시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들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좀 나은 환경과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상향, 용적률 최대 150% 상향 이런 거 사업성을 늘려주는 건데 이 밑에 가로가 중요해요. 상향 용적률 70%는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만큼은 기부 체납을 해라. 이런 거죠. 사업성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절은 깎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아파트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을 거예요. 기대 심리가 반드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공공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보시면 이거랑 뭐가 다른지는 전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공공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